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시할 때 ESG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안녕하세요.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소식은요. 폭스바겐 기후 로비 활동 공개 거부, 나홀로 다른 행보라는 기사입니다. 기후 공시에 대한 내용이죠. 바로 들어가 보시죠. 기후 문제에 대한 투자자 압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폭스바겐이 회사의 기후 로비 활동 공개에 대해서 주주 요구를 거부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기후 로비, 특히나 이 기후 로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정책 많이 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 반하는 산업협회에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반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친환경 정책이나 이 법안이 발효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로비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NGO 단체 중에 인플루언스 맵 같은 데가 특히 이 기후 로비 활동에 대해서 엄청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 문제가 총회의 권한을 넘어선 문제로 간주된다. 이거는 우리 주주총회의 문제를 넘어선다. 월권이다 해서 제안을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후공시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가를 떠나서 이제 로비 활동에 대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스웨덴 공적연기금과 영국교회연금위원회 CPB 및 5곳의 주주그룹은 폭스바겐의 기후로비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주주들의 제안은 폭스바겐과 3년 이상 대화 끝에 나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폭스바겐은 협력업체 명단을 공개했지만 이들 목표가 폭스바겐의 배출량 감축 목표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이 문제가 주총의 권한을 넘어선다. 그래서 제안을 거부한 거고요. 주주 중 한 명인 AP7의 지속가능 전략가 샬로타 시드 스트랜드는 이사회가 회사의 기후로비 활동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보 제공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주주 제안은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바이엘, BMW, 이온, 메르세데스 벤츠 등에도 전해진 것으로 지금 밝혀졌고요. 2022년 3월 4월에 각각 기후로비 활동에 대해서 보고하겠다고 이제 벤츠와 BMW가 약속을 했는데 폭스바겐은 아직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명성에 대해서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것이 다른 독일 회사들과 대조되는 나홀로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계속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5일에는 이제 7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34명의 투자자가 BP와 폭스바겐을 포함한 유럽 최대 기업 17곳에 대해서 기후위기 회계에 대해서 이사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회계요. 이러한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기업과 감사인의 압력을 가하려는 가장 최근의 조치로 넷제로 전환에 대해 빠르게 움직이지 않거나 제대로 된 계획을 내놓지 않는 이사회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폭스바겐은 지난 12월과 2월 사이에 회계장부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산의 부채와 여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리스크, 그거를 회계에 넣지 않았다. 요즘 ISSB다 해서 이제 회계 쪽 공시 정보에 GRI든 SASB든 이런 것들이 다 포괄이 돼서 공시 가이드라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회계 장부에 이런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기업의 회계에 기후 위기를 반영할 경우에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산의 가치를 빠르게 하락하는 설비 좌초자산으로, 이 좌초자산이란 말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나오죠. 이걸로 분류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좌초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에 말로가 좋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BAU라고도 하지만은 하던 대로 하면 좌초되고 만다, 시장에서 도태되고 만다 하는 그런 산업들을 좌초자산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석유, 화학 이런 산업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또는 죄약주라고 하는 거죠. 담배라든지 술 이런 것들을 죄약주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지 않게 분류가 되면 자금 조달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린피스 당연히 NGO 단체로부터 고소도 당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독일 그린피스로부터 고소당했는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소송에 앞서서 이제 8주간에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하고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소 65%까지 줄여라 라고 요구를 했지만 폭스바겐이 공식 거부했습니다. 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요. 이게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생산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설계하는 일은 의회의 몫이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기업이 이윤 추구 단체인데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해야 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글로벌법이라든지 준수하는 측면에서 가야지 이거를 막 사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ESG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폭스바겐이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죠. 또 로얄 더치셀 같은 경우에도 기후 조치가 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또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5% 감축하라. 이렇게 네덜란드 법정 통해서 나눈 경우도 있고, 엑손모빌, BHP 이런 석유화학 기업, 에너지 기업들 상대로 집단 소송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이 계속 있으니까 폭스바겐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입장을 낼지. 하지만 모두가 다 ESG 하라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 상공회의소 같은 데도 그렇고, 예를 들어 블랙락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력하게 푸시를 넣고 있죠. 이런 기후변화 공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서서 아주 크신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회장님. 여기 이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사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시할 때 ESG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워렌 버핏은. 그거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아니고 주주자본주의다. 주주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를 해야 된다. 그게 기업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버크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CDP 자료도 공시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항상 평점이 거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얼마 전에 쓴 기사인데 법안대책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대표적으로 반 ESG 정책, 여기가 이제 정책 제안하고 이제 법안 내는 그런 단체거든요. 우익 로비 그룹입니다. 여기가 이제 연금과 관련해서도, 그 전에 이제 ESG 투자에 관해서도 이제 정책을 냈는데, 이번에는 공적 연기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이러는데 거기서 ESG 기준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하는 거 ESG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강조하면서 ESG를 반영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아니다. 특히나 이제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국민의 돈으로, 그리고 이건 퇴직연금이거든요. 공무원 퇴직연금인데 공무원 퇴직연금을 가지고 그렇게 ESG 이런 사회적 대의를 위해서 퇴직금을 낸 사람들의 수익을 제한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무조건 이 퇴직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방금 같은 단체입니다. 같은 단체인데 이제 반 ESG법 관련해서 석유산업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도 냈었는데, 미국이 주마다 굉장히 입장이 다릅니다. 이런 반 ESG 이쪽을 지지하는 데가 또 있고요. 또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력하게 막 소송 걸고 그럽니다. ESG 정부 제대로 안 하면 그렇고, 공개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캘리포니아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있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하기도 하고, 또 뉴욕 같은 경우에도 친 ESG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별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도 또 재밌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폭스바겐의 기후 로비 활동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 물론 기후 영향,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도 안에서 얘기가 나오지만요, 기후변화 그리고 리스크, 로비 이런 활동에 대한 공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런 부분입니다. 공개라는 게 지금까지 트렌드를 통해서, 트렌드가 이제 공시한 트렌드로 이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흐름이, 이런 부딪힘이 많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그냥 다들 따라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인가,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